누리호가 저희 예, 오마이 TV 누리호 스튜디오에 그, 등장을 했습니다. 자, 누리호 이 발사 성공. 자,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께서는? 네, 어제 그 전 국민들이 네. 느꼈겠지만 저도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어, 역사적인 순간 역사적인 아니겠습니까? 순간. 우주 시대를 네. 열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기술로만 제작이 된 네, 그런 발사체다라고 예, 해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예, 우리 기술로 이제 인공위성을 우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네.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음. 발사체, 우주 발사체는 네. 국가 간에도 기술 공유가 안 됩니다. 잘 안 해주질 어. 않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것이 ICBM이라든가 탄도 미사일로 쓰이기 이 때문이고요. 기술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우주 시대에 앞으로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굳이 다른 나라에게 선점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 우주 발사체에 대한 기술은 네. 다른 나라에 그 공유를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네. 드디어 우리의 기술로 1톤짜리의 그 이상의 네.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시대를 연 것이죠. 와, 네. 정말 이 대한민국 그 역사상 네. 정말 큰 쾌거. 특히 이제 우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네. 기술을 가지게 됐다. 저는 더 이렇게 네. 가슴 뿌듯한 것이 10년 전에 제가 육군 미사일 사령관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가서 그 모토를 가자마자 정한 것이 음. 우주 시대를 앞당기자 미사일 사령부가 그 모토를 정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탄도 미사일이 사실은 무기 체계를 넘어서 우주 시대를 여는 무기 체계인 것이거든요. 아. 우주 발사체와 똑같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미사일 사령부가 그동안 무기 체계로만 탄도 미사일을 인식했는데 네. 우리가 이걸 발전시켜서 우주 시대를 열자라는 모토와 비전을 제시하고 예. 거기 저 식당 해관이 있었어요. 무국해관이라고 거기가 미사일 사령부 지역을 무국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해관 이름조차도 무국해관을 우주 시대로 바꾸고 각 룸마다 북극성, 하성 이렇게 토성으로 바꾸어서 우주에 대한 비전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국회에서 와서도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해서 네. 작년에 알다시피 항공 우주 방위 산업 TF를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이 시대를 열도록 여러 가지 당 차원에서 노력을 네. 했었는데 아. 어제 무엇보다도 가슴 벅찬 순간이었고 그래요. 이것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면서 기억이 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아마 지금 외신들도 네. 우리 이 누리호 발사 성공에 예. 대단히 뭐 주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만큼 우주 경쟁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그런 모습이 된 것 같고 예. 사실 이사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이게 지난주에 발사가 되려고 하다가 네. 안 됐잖아요. 예, 예. 이게 진짜 조마조마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렇죠. 발사 성공할까 성공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금방 좀 픽스가 된 거 보니까 이게 큰 네. 뭐 오류나 이런 건 아니었나 봐요. 예, 그렇죠. 거기 산화제를 통제하는 그 센서 네. 그것이 좀 문제가 됐는데 1단에서 그것은 금방 교체를 한 것 같아요. 그건 2단, 3단 결합했던 걸 분리 안 하고도 교체를 네. 그 밤을 새워서 원인을 잘 진단을 했고 그걸 교체함으로써 네. 빨리 어제 21일 날 정상적으로 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빠른 대처가 됐다는 걸로 네, 저희가 네. 볼 수가 있고 어제 보니까는 이 네. 성공한 다음에 관제센터에서 예. 눈물 흘리고 뭐 환호성이 터지는 거 보면서 예. 그만큼 여러 가지 난관과 좀 고생을 많이 했겠다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있기까지는 그 항우연 여러 과학자들 네. 또 관계간 또 한 민간 업체도 한 300개 이상 업체가 네. 관여를 해서 오랫동안 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했지 않습니까? 음. 작년 10월에 1차 누리호
발사 실험을 했는데 네. 그 2% 부족한 성공이었잖아요. 마지막 그렇죠. 단계에서 네. 그 모사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해서 정상 궤도를 가는 것만 실패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네. 8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 원인을 다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던 것이죠. 네. 사실 15분 동안 발사하고 15분 동안 우리 전 국민을 비롯해서 저도 가슴 졸였고 네. 그 과학자들의 가슴 조이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감격은 과학자들 을사 않고 아마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예. 그런 장면들이 보이던데 네.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네. 관계관들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우리 좀 뿌듯한 그런 현장을 어제가 볼 수가 있었고, 아니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때는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 그렇죠. 예. 이 얘기를 예. 하면서 앞으로 우주 시대 기대가 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 발사된 누리호 같은 경우는 네. 고체 연료 발사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액체 연료 발사체죠. 액체였죠. 어제 누리호는 네. 순수히 다 1단, 2단, 3단 다 액체입니다. 액체로 돼 있고.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주 발사체는 연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액체 연료가 있고 고체 연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액체 연료가 완성이 된 거고 고체 연료 발사체는 군에서 만들고 있죠. 군에서. 군에 보면은 네. ADD라고 국방과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예.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군사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고체 발사체를 네.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쯤이면은 아마 그 고체 발사체를 이용해서 네. 그 군사 위성을 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액체와 고체가 완성이 되면은 완전히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액체는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1톤 이상 되는 예, 예. 그 위성을 올렸으니까 저궤도에 예. 올렸으니까 됐고 고체 연료 발사체에 대한 연구 예. 발전을 계속 하게 된다면 이것도 성공이 된다면 정말 명실상부한 네. 우주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미 고체 발사체는 지난 3월 30일 날 1차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죠. 네. 고체 발사체는 4단으로 만드는 계획이에요. 그 중에 이제 1단을 제외하고 2단, 3단, 4단을 발사했는데 성공해서 우주까지 올라갔던 거고 네. 이제 내년쯤이면 이제 궤도 500km 정도 상공의 우주 공간에 이제 군사 위성을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런 군사 위성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할 계획이고 저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액체 연료를 이용한 누리호는 지금 고흥에 있는 나로 발사대에서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고체 발사체는 그 지상에 발사대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고흥 저기 발사대 예. 부근에 그걸 만들려고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해상 발사대를 이용합니다. 해상에다가 바지선을 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사격을 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해상 발사대는 출력을 이렇게 견뎌내는 힘이 약하잖아요, 지상보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도 1, 2, 3, 4단까지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한 그 출력을 못 견디니까 1단을 제외하고 2, 3, 4단을 했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거의 성공을 했고요. 내년이면 아마 거의 완성 단계에 가리라고 봅니다. 예. 인공위성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 말로만 뭐 듣던 우주 시대가 네. 눈앞에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우주 시대를 연다는 의미 이거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주 시대를 연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죠.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이제는 예. 지금은 모든 생활이 우주와 지금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송도 우주에 있는 방송 위성들 있잖아요. 중계 위성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 우리 차량을 운행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GPS. 쓰죠. GPS 우주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전화기도
사실은 우주와 연결이 돼서 쓰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생활에 많은 것이 우주와 연결돼 있는 거죠.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과 연결이 돼 있고요. 네.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 인공위성 기술은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었는데 인공위성을 우리 손으로 우주까지 못 올리는데 그동안은 이제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맞아요. 올렸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우리 손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기 때문에 네. 우주 시대를 연다는 것은 우주와 우리 삶을 연결을 해서 네. 삶의 풍요를 가져올 수가 있다. 아, 그리고 또 우주에 없는 자원을 나중엔 탐사선들을 보내서 우주 공간에도 갖고 오는 시대가 열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옛날에는 한 500년 전부터 한 200년까지는 해양을 제패했던 나라가 강대국이 됐잖아요. 네. 뭐 스페인이 그렇고 영국이 그렇고 그렇죠. 포르투갈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미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무인 자동차, 네. 무인 드론, 뭐 모든 무인 로봇 이런 것들은 우주와 연결이 돼야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 통신 이런 네. 것들이 끊임없이 돼야 되고 내비게이션도 지금은 1m 단위로 되는데 센치 단위 정도로 정밀해야 무인전 자동차나 운행이 될 수가 있는 자율주행을 할수 거잖아요. 있고.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과 네. 연결이 돼줘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가 있고 우리 삶의 풍요를 더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저는 이 제 생애에 네. 우주 여행을 좀 갈 수 있을까 예.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될까요? 가실 수 있죠. 이미 우주 아, 이미 여행 성공했잖아요. 네, 네. 우주 여행은 아마 10년 이내에 갔다 오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우주 여행의 개념이 2010년 이전하고 바뀌었어요. 예전에 2010년도 2000년 이전에는 네. 우주 여행이라고 하면 우주에 떠 있는 우주 정거장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우주 정거장에 가서 며칠 머물다 오는 개념이 우주 여행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해서 한 일주일 있다가 오려면은 한 1년이나 몇 년 훈련을 해야 돼요. 우주선을 조작하고 그 안에서 위기가 발생됐을 때 응급 조치할 능력이 돼야 그냥 되니까. 갈 수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든 것이죠. 네.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우주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 초위까지만 갔다 와도 되지 않느냐. 음, 우주가 몇 킬로부터 우주인지 아세요? 글쎄요. 몇 킬로? 100km 정도 100 통상돼요. 100km 가까이 가면은 우주가 한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km 가까이 갔다가 가면은 우주에서 느끼는 걸 모든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무중력 상태도 보고 지구도 바라볼 수가 있고 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우주 그 80km에서 100km 사이를 갔다가 왔죠. 그때만 해도 돈이 꽤 많이 들었어요. 네. 몇백억 들었다고 몇백억, 하는데 예. 앞으로 수년 이내에 한 3억 정도로 낮출 수가 그래요. 있고 예, 예. 한 10년 있으면 훨씬 더 싸지겠죠. 우리 박 기자님은 네. 그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을 할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까지 갔다 오는데도 네. 우주 발사체가 필요해요. 아. 지금 나로 누리호처럼 누리호, 네. 지상 발사대도 있지만은 네. 공중 발사대로 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와 비행기 오, 사이에 발사체를 그래요? 넣고 이렇게 올리는. 그렇게도 할수 예, 있고. 그리고 해상 발사체도 할 수도 있고 네. 앞으로 이동식 발사대도 할 수가 있고 어.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왜 그 이제야 이렇게 물론 7대 강국으로 됐지만은 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 기술 수준에 비해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규제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규제를 받다 보니까 고체연료. 발사대에 네. 대한 규제도 받았어요. 네. 고정식 발사대만 써라. 아. 고체는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네, 네. 것들을 규제를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에 다 해제했잖아요. 그래서 급속도로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가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거기서 네. 그 토양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자, 빨리 우주 여행이 네. 현실화가 돼 가지고 저희 이 오마이 TV 김병주 의원과 함께 예. 우주에서 한번 방송해 보면 어떨까? 이런 근데 꿈도 이제 한번 꿔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네. 윤석열 정부가 네. 문재인 정부의 그런 각고의 노력을 개성 발전시켜야 되는데 아. 그것이 의문이에요. 그게 잘 될지. 예, 의문이다. 왜냐하면 어저께 역사적인 이 순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서 네. 화상으로 보고 화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어, 대통령 리더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해요. 예. 리더는 가장 힘든 곳,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나로 우주센터를 가서 네. 누리호 발사 장면을 보고 과학자들을 같이 안으면서 같이 기뻐하고 네. 우주의 꿈을 키워줬어야 하는 것이죠. 아하. 어제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TV로 봅니다 해서 참 의아해했어요. 예. 대통령의 위치는 대단한 그렇군요.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네. TV로 보면은 느낌이 없잖아요. 머리만 이해하고 음. 나로 우주센터 가서 과학자들과 같이 마음 졸이면서 그걸 지켜보고 같이 기뻐하고 하다 네. 보면 가슴으로 느껴요. 우주 시대를 빨리 앞당겨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도 빨리 반영이 되는데 어제 예. 거기 안 가신 거에 대해서 보고 도대체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이나 이런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대통령 시간 계획은 대통령은 대단한 메시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작년 10월 달에 1차 그 발사할 때 문재인 대통령 어땠습니까? 그 현장에 가서 같이 가슴 졸이고 또 2% 부족한 성공이었잖아요. 너무 아쉬웠잖아요. 아쉬웠죠. 그 과학자들 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힘을 주고 이렇게 하고 오셨잖아요. 이런 모습이 대통령의 모습인데 그냥 그 일반 국민과 똑같이 TV로 네. 보고 화상으로 보고받고 이런 정도의 관심도라면은 도대체 그 우려가 돼요. 우주 시대를 빨리 이제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네. 이걸 그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주에 대한 것은 비전을 제시를 하고 꿈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점이 보여서 아쉬움이 많아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엄지척하고 있는 모습, 네. 그 사진만 좀 많이 보도가 됐는데 현장에 있었더라면 예. 아, 물론 싶다. 대통령실에서는 과학자들이 그 실험을 성공하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 가고 화상으로 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대통령이 와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죠.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장 그 초조한 순간에 대통령이 와서 같이 해주면은 든든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그런 별명이 구차한 것이죠. 그렇다고 어저께 제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냐 윤 대통령이 없었어요 별로. 정심에는 국민의힘 고문들하고 예, 뭐 오찬. 폴더 인사하면서 오찬하는 거 하고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날 현장에 가서 같이 동고동락을 못하는 이런 리더십을 보고 참 앞으로 우주 시대를 열어야 할 텐데 네.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아하. 모든 것은 예. 머리로만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껴야 발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TV로 보는 경우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요. 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이기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면 TV로 뭐 TV 크기도 많이 작던 이 정도 된 네. 것 같은데 지금 자료화면 보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간 것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앞으로 뭐 이런 우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시험 발사나 일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어떤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저 청와대 회의실 보였는데 네. 저 회의실 자체도 제가 5층에 그 건물 많이 했었잖아요. 국방부 저 건물에 네네네. 아주 협소해요. 음. 사실은 저런 데서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보기에 네. 그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들어올 경우에 그냥 할 수 있는 참모들 회의. 회의인데 네. 좀 부족하죠. 부족한. 저런 대통령 집무실을 저런 데로 이전하니까 네. 저런 여건들도 아하. 어렵죠. 저 보십시오. 화면도 전에 군에서 쓰던 형태하고 똑같아요.
제가 군에서 중령 때, 대령 때 했던 그 모습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죠. 지금 우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예. 누리호는 네. 저런 시스템에서 되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저기서 보시고 하상 회의는 또 저기 하상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지 집무실로 이동을 해서 했다고 이렇게 하던데 네. 저런 데서 한다면 모든 것이 갖춰지고 해야 되겠죠. 사실 저기서 해야 될 것은 아니고 네. 그 지하에 사항실 같은 데 있잖아요. 저 사항실에 가서 저걸 모니터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침을 주고 만약 한다면은 네. 하는 게 더 적절한 것이죠.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 이슈도 저희가 좀 다뤄봐야겠습니다. 서해 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보면은 여야가 이 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 좀 공방을 계속 벌이는 모습이에요. 김병주 의원을 포함한 21대 국회 이제 전반기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좀 강하게 이 국민의힘의 주장과 국민의힘의 이 공세에 반박하는 모습도 좀 보일 수가 있었는데, 자, 이 사안 좀 핵심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것은 2년 전에 네. 사실 국민적으로 그 관심이 있었던 그렇죠. 사건이었죠. 네.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주 포인트가 월북이냐 아니냐보다는 그 우리 국민이 북한 수역에 넘어갔을 때 그 무차별로 네. 총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뭐 네. 이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인공노했고 분노했죠. 네. 공분.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규탄도 하고 또 국방위 차원에서도 대북 결의안을 규탄 결의안을 내고 네. 이런 사안이었고, 그런데 다시 지금 와서 저것을 진실 규명이라기보다는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정쟁이다. 예. 그래서 아쉬움이 많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지금 이제 여당에서 네. 예. 많은 공세를 펴기도 했고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당시 정부가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비판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때 뭐 일단락이 됐다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해경 같은 경우는 네. 당시 이 발표했던 것을 뭐 뒤집는 모습까지 보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한 달 만에 네. 사실 팩트가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해석만